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꼬집기 도서의 유학 이야기 73번째 73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이제 말씀드릴 것은 조기 유학이 왜 나쁜가 또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조기 유학이 왜 나쁜가. 저는 항상 그러잖아요. 조기 유학은 절대 보내지 말아라. 무슨 일이 일어나도 보내지 말아라. 저는 이제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은 조기 유학 같은 경우는 삼성, 이정이라든가 이런 애들, 그러니까 미국 내에 친인척이 있다든가 비서라든가 뭐 사무실 있어가지고 그 직원들이 항상 감시하고 차 태워다 주고 또 부모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전용 비행기도 있고 그러면서 그 애가 동시다발적으로 누군가에게 보호를 받고 있다. 이럴 경우엔 조기 유학을 보내도 된다. 국제적으로 놀아야 되니까. 재용이 같은 경우는. 그런데 일반적인 가정이라는 거는 결론은 이제 대기업 자식들 빼고 내가 연봉이 2억, 3억, 5억, 심지어 연봉이 한 10억 정도 된다 하더라도 조기 유학을 보내면 안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조기 유학을 이제 경제적인 면 말고 다른 면에서 한번 훑어보죠. 그러니까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상태에서 유학을 가는 게 조기 유학이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아니면 외국에서 프랑스에서 독일에서 어떤 나라에서 조기 유학을 한다 이거죠. 근데 조기 유학도 조기 유학 나름이죠. 어떤 사원, 종교시설 사원으로 보내버리잖아요. 그럴 경우에 약간 좀 다르긴 달라요. 아이들이 엄격한 규칙에 의해서 공부를 하기 때문에 약간 다른데 중요한 거는 그런 이제 문제 있는 아이들은 그런 학교를 갈 경우에 거의 대부분 한 학기에 끝나버리죠. 잘리죠. 당연히 잘리게 돼 있습니다. 이제 그 학교에다가 엄청나게 돈을 투자해서 우리 아이를 좀 봐달라 부모가 왔다 갔다 하면서 돈을 처바르지 않는 이상 결론은 잘리게 된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조기 유학은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한국에서 문제가 있다. 이 애가 스카이를 못 갈 것 같다. 한국에서 누굴 때렸다. 왕따를 시켰다. 왕따를 받았다. 왕따를 당했다죠. 그래서 내가 무리해서라도 좀 외국으로 얘를 보내야겠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깨진 바가지를 외국으로 보내는데 외국 가면은 슈퍼 본드가 있어가지고 그 애를 그 깨진 바가지를 잘 붙일 것이냐. 신형 그 캐스트 틀에다가 넣어서 주물 틀에다 넣어서 뭐 플라스틱을 붓고 뭐 티타늄을 부어가지고 새로 바가지를 만들 수 있을 것이냐. 깨진 바가지를 그러지 못한다 이거죠. 결론은 깨진 바가지는 바깥에서 깨진다. 그러니까 한번 이 아이가 어려운 상태에 있을 경우에는 어려운 상태의 처지, 그러니까 나쁜 새끼든 좋은 아이인데도 어려운 상태에 있는 상태,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한다, 중학교를 졸업하지 못, 이럴 경우에 조기 유학을 보내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아이도 망하고 부모님도 망합니다. 그러니까 실례로 깨진 바가지야, 개새끼야, 한마디로 잡놈이야, 문제를 일으키는 아이야. 그래도 내 자식인데 귀엽잖아, 한마디로. 그럼 이 아이가 외국 나가서 규칙을 잘 지킬까? 그러지 않다 이거죠. 얘는 머리에 착하게 빠진다 이거죠. 우리 집 잘 사니까 씨발 뭐 내가 그냥 막 나가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한마디로. 학교 옮기면 되지 뭐. 미국 갔다가 일본 갔다가 뭐 프랑스 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되니까. 이렇게 될 것이고, 어떤 아이가 적응을 못해서 학교에서 약간 이제 은둔형이다. 아니면 왕따를 당했다. 근데 이제 운이 좋게 부모님이 좀 여유가 있다. 아니면 뭐 억지로라도 할 때 여유를 부렸다. 그래서 이 아이를 외국에 보낸다. 외국에. 그럴 경우 이 아이가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것인가 하면은 교육 자체는 좋아요. 근데 그 아이가 저기 알래스카에 어디 저 오지로 보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조기 유학을 보낸다는 거는 알래스카 오지 뭐 노스다코타에 있는 아주 산골짜기로 보내는 게 아니거든. 근데 그곳에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곳에는 한국 사람도 없어요. 홈스테이가 안 돼. 기숙사 들어가는 거야. 뭐 당연히 그런데 사립학교가 있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결론은 그런 기숙사 사립학교에 한국 학생이 있을 것이다. 근데 한국 학생들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대부분은 결론은 부잣집 아이들이잖아요. 힘 있는 아이들. 근데 지금 왕따를 당했다든가 어려움을 겪은 아이는 결론은 그런 아이들에게 당했다. 문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도망쳐 나왔다. 그럼 이 아이는 또 당합니다. 또 당하게 돼 있어요. 결론은. 그러니까 이 아이는 착하단 말이에요. 근데 착한데 더 엄격한 현실 속으로 들어가려지는 거죠. 한마디로. 부모님이 없는 상태에서. 한국에선 적어도 뭐 누군가가 나를 보호해줘요. 집에 돌아갈 집은 있잖아요. 한마디로. 그래도 애들이 어려운데 자살하고 그러는데 외국 갔을 경우에 이 아이들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해결 못해요. 실제로는 사실 실제로 우리들이 이제 아이들에게 받으면은 괴롭힘을 받으면은 경찰에 고발하면 되잖아요. 미국 같은 경찰에 신고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단순하게 공포에 의해서 사람이라는 게 경찰을 잘 못 불러요. 신기하죠? 그리고 그렇다면은 이 아이들을 기숙사 생활이 아니라 한국인이 경영하는 홈스테이, 여러분 아시죠? 홈스테이 무조건 하여튼 그 법적으로 사립학교를 가야 된다는 거, 누군가가 보호를 해야 된다는 거, 그럼 이제 홈스테이를 가겠죠? 엄마 아빠가 따라하든지. 근데 홈스테이를 가잖아. 그럴 경우에는 누가 이제 요즘 아이들이 머리가 좋아요. 머리가 좋아서 누가 돈을 내죠? 이 홈스테이, 이 집 전체 생활비를 누가 내고 있죠? 저 주인 아저씨, 아줌마 밥값은 누가 내죠? 이 아이들이 지들 생각에 내가 내잖아. 씨발 저거 내 종놈 아니냐? 이렇게 생각한다 이거죠. 아시겠죠? 아이들이 착각하는. 내가 돈을 이만큼 내고 이만큼의 서비스를 받는다. 저분들이 없었으면 내가 어떻게 됐을까? 이런 감사한 마음이 없고 반대로 저 새끼들이 내가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저 새끼들이 나한테 감사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 와중에 홈스테이라는 게 경쟁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한마디로 무슨 짓을 해도 홈스테이의 부모들은 말을 못하는 겁니다. 결론은. 그리고 그 부모들, 이제 교포들이 내 새끼 아니란 말이야. 이 새끼가 씨발 우리 집에다 지금 현재 집에다 불을 지르지 않는 이상, 응? 총 들고 날뛰지 않는 이상, 내 차를 타고 도망가지 않는 이상, 아니면 월세 밥값 이런 거를 갖다 내지 않는 이상 특별히 말할 이유가 없는 거야. 한마디로 내 새끼가 아니니까. 근데 거기서 홈스테이 주인이 뭐 당연히 강간하고 뭐 애들을 갖다가 뭐 그랬다는 그 나쁜 기사가 나오긴 하는데, 만약에 홈스테이 주인이 아이들을 때렸다, 그런 일로 인해서 경찰을 불렀다, 저는 이 시스템을 잘 알기 때문에 사실은 단순하게 보진 않아요. 단순하게 야 홈스테이 그 씨와 교포 새끼 진짜 지옥 끝까지 가서 그냥 죽여야겠다, 이 새끼 뭐 감옥을 한 200년 보내겠다, 이런 생각은 하지 않아요. 저는 그 아이들에게 문제가 있다, 크다고 보고 그 홈스테이 부모가 한마디로 참견하고 싶었던 거, 한마디로 아이들이 너무나 싸가지 없는 거야. 개싸가지. 한마디로 아이들이 너무나 싸가지 없고, 이 부잣집 새끼다고 해서 공부 좀 한다고 뭐 학교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너무 건방진 거야. 한마디로 태도가. 그러니까 미국에서 부자들은 결론 지들끼리는 잘 나가고 뭐 건방지 하더라도 공공장소에 나왔을 때는 이 모른다 이거죠. 한마디로 얘가 건방진 개새끼인지 아닌지 그걸 모른다 이거죠. 왜? 그 순간 하면 이제 벌써 걔는 사업을 못하는 거죠. 한마디로. 근데 아이들이 똥오줌 구별을 못한다 이거죠. 한마디로. 그걸 보고 홈스테이 사장이 눈물을 머금고, 한마디로 뭐 이 아이들을 갖다가 아이들의 잘못된 점을 갖다가 고치려고, 야 너 담배 피지 말아라, 야 방 안에서 섹스하지 말아라, 너 말이 하나 하지 않았느냐, 너 엄마한테 이런다, 한국에 있는 아빠한테 이런다, 이렇게 말하면 애새끼들이 이럴 거 아니야. 엄마한테 전해서 엄마 홈스테이 주인이 족같아, 씨 밥이 개판이야, 나 옆집 홈스테이로 옮길래.
그럼 또 엄마는 그걸 믿고 옮길 거 아니야, 한마디로. 갑자기 애들이 10명, 20명이 뭐 10명은 아니겠지만 한 3명, 4명, 5명이 빠져나가 버리는 거야. 그럼 홈스테이를 운영하려고 했던 이 경영자가 갑자기 개인 부도가 될 수도 있고, 날 수도 있었고, 하여튼 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죠. 그러니까 함부로 말을 못 하는 거야. 그런데 그걸 참고 아이들을 때렸다든가, 한국식으로 이제 뭐 꾸지람을 했다든가, 이런 사건이라 이거죠, 결론은. 그러니까 그걸 단순하게 홈스테이 부모들이 애들을 조졌다, 때렸다, 뭐 강간, 성추행, 이거 외에는 일반적으로 홈스테이 부모들이 도저히 못 참아서 그런 경우가 아주 많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걸 갖다 꼭 마치 홈스테이 부모들이 나쁘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홈스테이 부모들은 그런 거 다 알아요, 사실. 아니까 아이들을 갖다 그냥 내버려 두는 거야, 씨. 돈만 받고. 전화가 가끔 오면 잘 지내, 애들. 공부 열심히 하고. 그래, 애새끼들이 머리가 좋아서, 우리 저번에 어떤 애가 뭐 하버드, 프린스턴 존나 다 합격했다고 거짓말 하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모가 미쳐서 걔를 보냈는데 뭐 얼마나 애를 잡았겠어. 그러니까 그 애가 거짓말로 입학 합격 통지서를 갖다가 거짓말을 만들어 가지고 부모님한테 보여주고 뭐 이메일도 어떻게 조작을 하고. 근데 부모는 몰랐다. 부모는 알았을까? 나는 그 이메일 자체를 갖다가 조작했다는 건 그 애가 정말 대단한 건데, 이메일 뒤에 edu education이라는 education으로 끝나는데, org education으로 끝나는데 그게 없는 상태에서 왔을까? 그런데 부모가 그걸 믿었다? 좀 약간 좀 의심이 가긴 가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식으로 아이들이 별짓을 다 해서 성적을 갖다가 일단 부풀릴 수 있죠. 근데 성적을 부풀렸다. 그럼 부모는 이 성적만 보고 이 아이는 무조건 다 좋은 거야, 한마디로. 이 아이가 애를 때리고 씨발 뭐 강간을 하든 뭘 하든, 연애를 하든, 담배를 피우든, 코케인을 빨든, 마약을 하든, 히로뽕을 주사를 찌르든, 공부만 잘하면 얘는 정말 착한 아이야, 그 부모한테. 그런 세상이 돼버렸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그걸 이용하는 거지, 한마디로. 그러니까 그 미국에 기숙사를 안 가고 홈스테이를 갔을 경우에, 근데 기숙사를 가면 어떻게 되냐? 그럼 보통 이제 억지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기숙사에 갔다. 그럼 생활비가 갑자기 뛰어버리죠. 아무래도 홈스테이가 싸죠. 아무래도. 근데 기숙사가 아무래도 비싸고 아무래도 엄합니다. 아무래도 기숙사가 엄하죠. 기숙사, 미국의 사립 중고등학교의 기숙사에는 누가 들어와 있는지 모르는 거야, 한마디로. 한국 애들은 적당히 지들끼리 말하는 거야. 나 씨야, 우리 아빠 강남의 의사야. 우리 아빠 뭐 어디 검사야. 뭐 대기업에 쟤 누구래? 뭐 이런 식으로. 아니 저 집은 부동산 부자래. 아니 저 집은 그냥 건물 하나 가지고 있대. 이런 식으로 얘기가 다 돌아가는데, 미국 아이들은 일반적으로 자기 집안의 를 말하려고 하질 않습니다. 그리고 외국에서 온 애들도 우리나라처럼 그 시시콜콜 다 이렇게 물어보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들어와 있는지 모른다 이거지. 그때 한국 아이가 문제를 일으켰을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 알겠죠? 미국 부모님, 외국 부모님이 미국에 지금 있는 상태예요. 고소를 당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고소를 당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 집안 망하는 거죠. 그 아이는 다시 미국 못 오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당연히 이제 불법적인 일을 하지. 그래서 한국 애들끼리 지들끼리 뭉쳐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립고등학교에서도 기숙사 내에서도 한국 애들끼리 지들끼리 돌아다니는 이유가 지들끼리 나쁜 짓을 하면 지들끼리 입막으면 되는데, 미국이랑 같이 왔다 갔다 하면은 이게 입막음이 잘 안 되는 거야. 서로 한마디 잡으려고 그러는 거지. 한국에는 미국 애를 잡으려고 그러고 미국에는 한국 새끼를 잡으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고소를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서로 괴롭히고 그런 이제 은연중에 그룹이 있다 이거죠, 한마디로. 그리고 또 한국 학생들 사이에도 골 때린 게 애들이 1년차, 2년차, 3년차 자기들의
그걸 정확하게 만들어놔요. 그러니까 상하 관계가 아주 정확하다 이거죠. 의대, 한국의 의대, 뭐 코미디언, 개그맨 사회의 그 선후배 관계처럼 아주 그게 엄합니다. 그래서 빵 셔틀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애들이 기숙사에 살면서 이제 기숙사에 사니까 완전 24시간 같이 사는 거랑 거의 같은 거죠, 사실. 도망갈 길이 없는 거야. 거기서 한번 선배한테 잡혔다. 그럴 경우에 되면은 그 한마디로 경찰을 불러서 폴리스를 불러서 그 선배 새끼를 조지든지 그 부모님이 이제 변호사 사고 그건 이제 쉽게 할 수 있어요. 이제 한국에서는 그걸 갖다가 뭐 없는 것처럼 하자 어쩌고 하는데 미국에서는 절대 왕따라든가 그런 거는 절대 용서를 못 합니다. 용서 안 합니다. 그리고 사법 처리되고 당연히 민사상으로 크게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나 제가 그랬잖아요. 애들이 공포에 질려서 이게 말을 못할 때가 있어요, 사실. 이게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도 아니고. 그리고 미국 애들도 머리가 좋아서 미국 사람도 그렇고 막 애들이 머리 좋아서 안 때리지 않고 은연중에 애들을 조진다 이거죠, 한마디로. 그런 게 심각하다 이거죠. 그리고 그 아이들이 얘를 좀 왕따를 안 시켰어요. 내가 우리 아이가 정말 어려워서 한국에서 어려서 보냈어, 조기 유학을. 그럴 경우에 왕따는 안 받는데 때리지도 않아. 근데 전혀 누가 나에게 대입구도 안 해주는 거야. 투명 인간이 돼버린 거죠. 선생님 빼놓고. 예를 들면 한번 보세요. 같은 클래스 내에서 그룹 스터디를 해요. 야야야 이렇게 뭐 체육 시간이든 뭐 무슨 시간이든 다 그룹으로 뭐 하잖아요. 미국은 다 그룹으로 합니다. 그룹으로 하는 프로젝트가 상당히 많아요. 근데 그때 A라는 학생이 이제 왕따를 당하는 아이예요. 근데 그 애를 갑자기 애들끼리 막 뭉치더니 그 애만 혼자 남는 거야, 한마디로. 그러니까 누구든 너 이리 와라 이리 와라 이렇게 초대를 안 해주는 거지, 한마디로. 항상 그런 일이 벌어질 때 선생님이 얘를 A라는 학생을 어떤 그룹에 넣어줘야 돼. 선생님이 명령을 해야 돼. 야야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지 않는 이상. 근데 애들은 아무 말 안 해. 저 애가 싫다, 저 애가 나쁘다 이런 말도 안 해. 그러니까 이건 말을 못 하는 거야. 이게 씨발 왕따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룹 프로젝트를 했어요. 그런데 그룹 프로젝트를 갔어. 이제 애들끼리 한 4-5명이서 모여서 이제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그룹 프로젝트니까 선생님이 만들어 놨어. 근데 애들이 4-5명인데 A라는 학생에 대해서 5명이서 모여서 대화를 하는데 4명만 대화를 하는 거야. A라는 학생을 두고. A라는 학생이 무슨 질문을 해도 대답을 안 하는 거지, 한마디로. 대답을 해도 건성건성을 하고.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이건 심각한 경우죠. 이 고발이 상당히 어렵다 이거죠. 그럼 결론은 학교를 옮겨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이제 비일비재한데, 그러면 아이들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여기까지 내가 왔는데 한국에 돌아갈 수 없잖아요. 또 부모님이 나를 여기까지 보냈는데 돈을 그렇게 투자해서, 응? 내가 여기서 실패하면 난 이제 인생 끝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 나쁜 아이들이 하는 일을 똑같이 합니다. 나쁜 아이들이 하는 게 뭐 선후배 관계를 갖다가 뭐 하는 거, 왕따 하는 거, 아니면 애들끼리 담배 피는 거, 아니면 기본적으로 이제 고등학생들은 마리아나를 하는 거, 그걸 조인을 하는 거지, 같이. 그렇게 하면서 마리아나 할 때도 좀 더 사가지고 풀을 갖다가 애들한테 좀 더 주는 거지, 한마디로. 한 100불 주고 샀는데 나는 한 70불만 먹고 한 30불 정도는 애들 주는 거지. 그게 도너가 되는 거지, 한마디로. 도네이션, 기부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나쁜 짓을 하는 걸 나도 해야 된다 이거지. 그래서 그 그룹으로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섹스를 한다든가 마찬가지로 공범자가 되는 거지, 한마디로. 공범자. 그러면서 인생 조지는 거죠. 그래서 조기 유학이 아주 나쁜데, 만약에 어쩔 수 없이 내가 조기 유학을 내 아이를 선택해야 된다. 내가 지금 학교를 갈 수가 없다. 이럴 경우에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사실. 한국에서는 경찰을 불러도 변호사를 사도 씨발 뭐 되지는 않는 거야. 막 인터넷상에서 뭘 해도 싸워도. 근데 민사상으로 형사상으로 싸우기는 하세요. 그런데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지 마시고 검정고시를 치르게 하세요. 검정고시. 그게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학교를 안 보내는 거야. 그 순간 왕따가 발생했다. 아니면 왕따를 했다. 학교를 보내면 안 돼요. 왕따 한 새끼는 벌써 부모가 그 애를 갖다가 죽기 살기로 패지 않는 이상은 패지 않고 우리 새끼 잘한다. 뭐가 잘못했어. 이렇게 말한 부모는 뭐 제가 막 할 말이 없고, 그러니까 너무 걱정을 한다. 그럴 경우에 학교를 보내지 마세요. 홈스쿨을 하시는 거예요. 홈스쿨링을 하시면서 전혀 걱정 안 해도 돼요. 엄마 아빠하고 계속 대화하고 항상 집에서 내가 항상 옆에 있으니까 어디 같이 가고, 그리고 공부를 그때 공부시켜가지고 검정고시 합격을 시키세요. 합격을 시킨 다음에 성인이 돼서 미국의 대학교에 유학을 보내세요. 미국의 대학교를 가는 순간 왕따가 사라집니다. 미국에서는 성인이 된 순간, 이제 대학생이 18살 이상이 되는 순간, 그때부터는 왕따 자체가 크리미널입니다. 크리미널. 이거는 단순하게 부모, 자식, 학교, 환경 문제 이런 게 아니에요. 이건 범죄예요. 완전한 범죄. 범죄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제가 대학교를 다니면서 제 개인적으로 왕따를 본 적이 없어요, 사실. 왕따 자체가 될 수가 없어요. 대학교 성인 사회에서는 왕따가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왕따가 애들 때리고 화장실 따라서 때리고 담배를 피라는 이런 것 자체가 될 수가 없다 이거죠. 당연히 저 그릭 소사이어티 남자 기숙사애들 여자 기숙사애들 지들끼리 하는 거 그런 엄하다고 하는데, 그건 지들끼리 지가 가고 싶어서 들어가는 거지 억지로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근데 한국 학생들이 거기 들어갈 수는 없고요, 사실. 그러니까 제가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그럴 경우에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마시고 한국에서 아예 학교를 가지 마시고 검정고시 시험을 패스한 다음에 성인이 돼서 미국에 유학을 가시라 이거죠. 성인이 되면은 아무 이상 없다 이거죠. 그러면은 왕따에서 해결하고 자식도 잃어보지 않고, 당연히 조기유학은 여러분 제가 그랬잖아요. 조기유학은 어마어마하게 비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깔짝깔짝 든다 이거야. 강남에서 좀 산단 말이야. 그래도 안 돼요. 여러분 망한다 이거죠. 아시겠습니까? 조기유학은 함부로 가는 게 아닙니다. 그냥 쪽방으로 들어가는 가장 지름길이 뭐냐? 아이들 조기유학 보내는 겁니다. 예, 그 정도로 돈이 많이 든다. 그 정도로 위험하다. 그것만 아시고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고맙습니다.